네, 여러분들은 지금 2022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키노트 세 번째 주제 발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노트 세 번째 주제 발표는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 웹서비스의 강명구 이그제큐티브 테크놀로지 파트너님께서 준비하신 스마트 제조 최신 트렌드와 클라우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옆에 아마존 웹서비스의 강명구 이그제큐티브 테크놀로지 파트너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이그제큐티브 테크놀로지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강명구라고 합니다. 네. 이그제큐티브 테크놀로지 파트너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수많은 제조 고객들이 있는데요. 네. 수많은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의 특히 임원분들, C레벨 분들이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클라우드로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또 업무를 혁신해 가시는데 같이 파트너가 돼서 협업해드리는 그런 롤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로 C레벨들을 상대하시는군요. C레벨. 네. 스마트 제조 구현을 위한 혁신 기술 중에 하나로 이제 클라우드가 최근에 이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IT 환경에서는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가 뭐 저변이 워낙에 이제 확산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스마트 제조 구현을 위해서 필수 기술 중에 하나로 이제 클라우드가 자주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수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단계인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제조도 데이터 기반 또 데이터를 이용한 머신러닝이든 뭐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을 채용해서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기반 기술들을 얻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채용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실 내용 중에서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주안점을 두고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오늘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왜 클라우드가 필요한지, 현재 뭐가 문제인지 부분들을 다루겠지만, 뒷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또 클라우드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혁신하는 어떤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룰 텐데, 시간 제약은 있겠지만 좀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걸 이제 미래 전략에 접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존 웹서비스의 이제 강명구 이그제큐티브 테크놀로지 파트너님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스마트 제조 트렌드와 클라우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아젠다로는 스마트 제조 트렌드, 현재의 상황하고, 그리고 왜 클라우드가 또 각광받고 있고 중요한지를 앞부분에 다룰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활용 전략에 대해서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개념이 모호한데 또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하면 제조가 디지털 전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 또 디지털 전환은 뭐냐? 많이 쓰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두고 하고 있는데, 그 정의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기계학습이나 이런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사업을 혁신하는, 통찰력과 가치 창조의 사업을 혁신하는 다소 모호한 정의가 이제 글로벌한 정의인데, 조금 더 이야기 쉽게 하면 사람으로 일하는 회사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회사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바뀐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운영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면 이제 그게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사, 모두가 꿈꾸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한 기계학습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라는 게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황을 나타내면, 이거는 이제 2018년 이전의 통계이긴 하지만 기초, 중간일, 중간일, 고도화 이런 식으로 레벨을 나눕니다. 제조업의 공장의 레벨을. 그랬을 때 보시는 것처럼 98% 이상이 이제 중간 1단계 이하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사람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고, 중간 2단계 이상이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라고 얘기하는데 2% 고도화 단계는 없고 중간 2단계만 2%로 조사가 됐고요. 이거를 조금 더 업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시스템에서 다양한 이제 플래닝, 생산 계획, 영업 계획, SCM 계획들이 나오지만, 그런 시스템에 제공하는 플래닝대로 돌아가는 회사들은 많지 않고, 많은 경우 회의나 조정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정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돌아가지 않는 거고, 또 시스템에서 다양한 KPI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뭐 진척률, 수율, 뭐 진도,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 구축하는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하지만 이런 KPI들을 많이 무시를 합니다. 이거대로 목표대로 하다 보면 현실하고 달라가지고 또 현업에 또 어려움이 있다 해서 많이 무시하고 안 쓰고 있고요. 비싼 시스템의 KPI를. 또 개발의 여러 가지 부산물도 이런 것들이 파편화되게 관리가 되면 손실되고 비효율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많은 경우 개발자에 의존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 나온 정보가 틀렸을 때, 이게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단을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시스템과 병행해서 오프라인 회의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이게 또 비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적인 일도 하고 오프라인적인 회의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은 회사들이 겪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중간 1단계 이하의 회사들이 통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변화시키는 게 데이터입니다. 세상에 많은 모든 데이터를 가져서 현재 상황의 원인과 개선 방향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알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사람에 의존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게 제조업에 있어서 혹은 제조업 아닌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다 디지털 전환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정의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제조업에서는 많은 디지털 전환 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수요 예측 솔루션이다. 그러면 많은 제조회사들이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니까 이미 갖고 있었는데, 이게 여기 표현된 것처럼 머신러닝 기반의 수요 예측, 이런 식으로 요즘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어서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 뭐 설비를 정비하는 것도 머신러닝 기반의 예지 정비, 요즘 나오는 화두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에 나온 여러 가지 솔루션이나 시스템들이 데이터 기반의 어떤 기계 학습, 인공지능 기반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제조업의 혁신인데, 한 가지 가질 인사이트는 뭐냐면, 위에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 수요 예측, 예지 정비, 뭐 수율, 뭐 다양한 솔루션들이 이제 디지털 전환이 되게 되면 이 그림에 나온 어떤 기반 기술 위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수집이 되고, 그게 전송되고 저장되고, 그렇게 저장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리고 학습한 모델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그게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정확한 수율 예측으로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한 이런 기반 기술을 품고 다양한 솔루션들이 구축된다. 이게 인사이트, 기술적 인사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많은 이제 제조회사 혹은 넌 제조회사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계들인데, 예컨대 기술 개발 예산의 뭐 40% 가까이는 디지털 전환에 투입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있고요. 실제로 2019년에 2조 달러가 디지털 전환에 수요가 됐다. 상당히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기업의 반 이상은 디지털 전환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디지털 전환 조직도 만들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회사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2조 달러 이상씩 쓰일 거다라는 예측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회사들이 디지털 전환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통계는 이제 과거부터 했던 많은 회사들이 70%는 또 목표로 했던 것에 미달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시사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과정일 거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왜 이렇게 실패를 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첫째는 많은 회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전산실 상에서 구현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기존의 회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가 이렇게 뭐 이거는 러프하게 그린 거지만 다양한 시스템들이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회사의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영업 계획을 세워서 생산하고 구매를 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까지의 모든 프로세스들을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하는데요. 이 그림처럼 이게 스트롱리 커플드, 굉장히 강하게 결합했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보통 모든 이런 솔루션들을 강하게 묶어서, 여러 상용 솔루션을 묶어서 구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쉽고 빠르게 구축하는 방법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구축을 하다 보면
장점은 이제 빨리 할 수 있지만 단점은 여기에 변화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경을 주면 다른 데까지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하에서 새로운 디지털 전환 과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를 모아서 저장하고 그걸 머신러닝한 새로운 기반 기술을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다양한 시스템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게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시스템 전체적으로 문제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디지털 기술이 얼마만큼의 자원을 활용할지,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 이게 현재는 예측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더 큰 데이터를 가지고 더 많은 예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러면 현재 미래까지 감안해서 많이 투자를 해놔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도 어렵지만 통상 과잉 투자를 해야지 내년 가서 또 이런 게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필요한 기술이라는 게 제조업이 통상적으로 갖고 있었던 핵심 기술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제조를 할 때 필요한 여러 생산 기술이라든지 뭐 프로세스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한 디지털 기술들은 많은 회사들이 갖고 있지 않은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을 하는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패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디지털 전환하는데 시간이 1년 이상씩 걸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게 이제 목표미다라는 비율이 또 높은 걸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어떤 구조가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는가, 이걸 큰 틀에서 보면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회사 내 여러 시스템들이 강하게 서로 결합되어 있어서 구축은 편하지만 나중에 뭔가를 변경하기는 어렵게 만들어진 구조를 약한 결합, 오른쪽 그림처럼 약한 결합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손쉽게 말씀드려서 바운더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범위 안에서, 이 하드웨어 안에서 이걸 구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강하게 묶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어떻게 하면 저 자원 제약이 없도록 만들어줄 수 있느냐, 전사실 환경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계속 반복적으로 개발하거나 새로운 걸 스크래치부터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를 돈 주고 그냥 쓸 수 있는 플랫폼식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걸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나온 게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의 핵심 가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치면 더 많겠지만 큰 그림에서 첫째는 필요에 따라 제약 없이 확장되는 IT 인프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더 확장하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클라우드를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하십니다. 요즘은 전기 쓰듯이 필요할 때만 쓴다, 굉장히 편리하고 뭐 이런 자원 제약이나 미래 쓸 양을 미리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플랫폼으로 제공해서 누구나 그거를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용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준 게 클라우드의 핵심 가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이제 클라우드가 제조업에서도 강하게 이제 어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AWS 안에서 지금 서비스되는, 플랫폼으로 서비스되는 기술들이 수백 가지가 되는데, 뭐 그거 나열한 일단 그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더 많은 기술들이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 왼쪽 아래에 네모친 코어 서비스라고 표현된 서버를 빌려주고 데이터베이스를 빌려주고 뭐 네트워크를 빌려주고 이런 것들로만 소위 말한 이하스로 클라우드를 정의하면 굉장히 조금 알고 계신 거고, 여기 있는 것처럼 IoT, 머신러닝, 어널리틱스,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플랫폼화해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우드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클라우드의 또 이 핵심이 이런 데이터 혹은 디지털 전환의 여러 기술들을 제공하는 게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그 기술들을 계속 추가를 합니다. 뭐 이건 뭐 해마다 저희가 추가하는 기술들의 양이고요. 그래서 기술로 경쟁을 한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기술들은 계속 뭐 상품처럼 차곡차곡 쌓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밑에 이제 저희 전 CEO의 코멘트인데, 클라우드를 쓴다는 거는 역으로 말하면 매년 출시되는 수천 개의 새로운 가장 앞선 디지털 기술을 쓴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반대로 하면 안 쓴다. 그러면 내 스스로 그런 수천 개의 기술을 개발하든지 경쟁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업체들이 이런 클라우드에 제공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손쉽게
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제 구축한 예들, 이거는 레퍼런스의 어떤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받아서 저장해서 나중에 이제 분석해서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하고 연동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제공한 저 네모칸들의 몇 가지 서비스들만 묶으면 바로 실시간적으로 저런 기능들이 구현이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전산실에서 저런 걸 구현하려고 하면 가까이 기술을 다 개발해서 하나하나 묶어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어려운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가 점점점 많은 회사들이 도구로서 이제 클라우드를 잘 활용해서 더 빨리 혁신하는 도구로서 이제 자리매김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 클라우드를 활용할까? 이 전략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럴 때 이제 패러다임을 약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통적인 구축 방식, 어떤 개발 방식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방식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 방식을 따라가는 개발 방식을 고수하는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전통적 구축 방식이라고 하면 개발을 어떤 응용을 개발한다, 내가 필요한 응용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기술부터 하나하나 다 차곡차곡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없으니까, 전산실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떤 개발 방식에 익숙해져 계셔서 예컨대 수율 예측, 디지털 전환한 수율 예측,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미래의 수율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그런 솔루션을 구축하시려는 고객들이 있으면 이제 클라우드에서 하겠다. 그래서 클라우드 업체 선정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건 좋은데, 방식을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 보고 그냥 스크래치부터 개발을 해라. 그러면 데이터는 뭐 설비든 센서든 여러 개를 받을 거고, 받은 데이터를 보내서 클라우드에서 저장하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를 거쳐서 인사이트,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고객한테 딜리버리하는, 그럼 이제 이 수율 예측의 디지털 전환 과제가 완료가 됩니다. 이걸 받고 좀 시간 지나서 수요 예측이라는 것도 하고 싶다. 자, 성능이 좋으니까. 그러면 또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 보고 또 옛날 방식대로 하나하나 개발하는데, 이 색깔이 다른 거는 뭘 얘기하면 그 업체는 또 그 업체 나름대로 같은 클라우드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술을 묶든지 혹은 아예 다른 클라우드를 써서 뭐 하든지 뭐 이렇게 만든다는 개념이죠. 어쨌든 이것도 머신러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다른 걸 하면 또 다른 그거에 맞춰서 또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식으로 과거 그 전산실 온프레미스 기반에서 하나하나씩 늘려가듯이 이렇게 개발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하나하나는 뭔가 디지털 전환 과제로서 역할이 있지만 이것들을 묶어가지고 통합적인 어떤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하려면 각각이 사일로된 서비스라서 사실 묶기가 좀 쉽지 않고요. 비용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가운데 있는 이런 디지털 전환의 기반 기술들이 반복되어 있는 형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개발하니까 결국은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또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효과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어떤 고객들은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 데이터가 흘러와서 저장돼서 분석되는 이 파이프라인들을 요즘 이제 클라우드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클라우드별로 멀티 클라우드를 이름을 쪼개가지고 하시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앞에 제가 인사이트라고 말씀드린 데이터는 흘러가서 인사이트까지 쭉 흘러가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쌓여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까지 한 결과가 이제 디지털 전환의 인사이트로 나오는 건데, 그거를 여러 클라우드를 이렇게 쪼개버리면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이제 효과가 위에 결국 필요한 건 저런 응용일 텐데, 응용을 구성하는 그런 아키텍처가 이제 복잡해질 뿐더러 비용적으로도 나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라는 개념하에 막 섞어버리는 거는 또 안 되고, 이 패스는 어떻게든지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잘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활용을 글로벌 기업들도 그렇고 앞선 업체들이 어떻게 잘했느냐라는 관점에서 가장 잘한 케이스는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클라우드가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품고 그 위에서 빠르게 다양한 응용들을 만들어가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뭐 한 클라우드에 락인이 되는 게 싫다, 앞에 있는 것처럼 멀티 클라우드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응용 밑단에 역시 다른 클라우드의 어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품고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안에서 가는 또 다른 클라우드도 이런 식으로 멀티 클라우드를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접근 방법인데,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패스를 길을 쪼개가면서 클라우드를 섞는 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활용을 극대화하는 어떤 그림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 지금은 개발을 착수한다라고 하면 예전처럼 기술과 뭐 솔루션과 이런 걸 차곡차곡 쌓는 방식이 아니고, 이런 건 있다, 솔루션과 기술은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고, 그걸 제공해 주는 게 클라우드다. 그래서 각 회사가 필요한 응용이 뭔지를 디파인하고 빨리 그 응용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여러 기술들을 플랫폼화를 시키는 게 핵심인데, 각각의 것들을 이제 각각의 그 컨테이너하고 각각의 응용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을 잘 만들고, 그 위에서 앞에 설명드린 다양한 수요 예측, 수율 예측, 뭐 예지 정비, 뭐 다양한 이런 디지털 전환 과제들을 확대시켜 가면,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나중에 통합하는 것도 공통의 기술이기 때문에 통합도 유리하고, 가운데 있는 공통의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도 중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운데 이제 기관망, 전산실이라고 얘기하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디지털 전환 과제를 붙이는 거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고, 많은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실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도구로 쓰는데, 클라우드를 디지털 전환의 어떤 플랫폼 도구로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는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학습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플랫폼으로 제공해 드리는 거고, 그걸 녹색의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기반 위에서 다양한 이제 수요 예측이든 뭐 SCM이든 예지 정비든 제조업체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응용들을 빠르게 확장시켜 가고, 그 결과물을 가운데 이제 기관 시스템에서 받아서 활용하시면 가장 빠르게 혁신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폭스바겐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폭스바겐은 굉장히 큰 넘버 1등의 자동차 회사죠. 근데 이름이 폭스바겐이지만 내부에는 12개의 브랜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부가티, 뭐 아우디, 뭐 다양한 회사들, 포르쉐 다 들어있는 데고요. 120개의 공장이 글로벌하게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종의 회사들과 공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라서, 여기서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가장 큰 어려운 게 구조, 파편화된 구조가 다 틀린 거니까, 하나하나 뭐 하나의 과제를 할 때 122번 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가 폭스바겐도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세운 전략이 디지털 프로덕션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 전략이고, 그걸 인더스트리얼 IC, 인더스트리얼 클라우드라고 클라우드를 쓰는 전략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AWS 위에 데이터 파이프라인, 아랫부분에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플랫폼화 한 거고요. 중간에 DPP 서비스라고 한 육각형의 이게 디지털 전환 과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다양한 디지털 전환 과제들을 빠르게 늘려가고, 그 결과물을 각각의 공장에 붙인다. 그래서 이런 예인데, DPP 플랫폼을 AWS 위에 구축을 했고요. 그 위에 금융 최적화, 에너지 최적화, 디지털 샷관리, 뭐 이런 류의 다양한 과제들을 빠르게 만들고, 이게 클라우드 상에서 만드는 거라서 빠르고 쉽게 만든 다음에 필요 없으면 없애고, 필요 효과가 있으면 더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빠르고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건데, 이를 통해서 예를 들면 금융 최적화 같은 경우에 효과가 있었으니 여러 공장들로 빠르게 늘려갔고요. 밑에 있는 디지털 샷관리도 효과가 있으면 또 여러 공장을 빠르게 늘려갔고, 그래서 각각의 개별 공장에서 작업한 것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했다라는 앞에 있는 플랫폼 전략이 가장 좋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되냐?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전략도 지금 클라우드 기반으로 혁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추진단 자료인데요. 양해를 받고 이제 보여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초, 중간일, 중간일 고도화를 앞에서 이제 98%, 2018년에
2%만 중간 2단계고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3만 개를 스마트 팩토리화 하겠다라는 이번 정부 목표에 따라서 열심히 하셨는데 여전히 최근까지 한 70% 달성한 시점에서도 밑에 파란색, 빨간색 합쳐서 거의 뭐 95% 정도는 여전히 중간 1단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정부에서 육성을 해도 개별 회사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스마트 팩토리화 하려고 해도 고도화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큰 갭이 있는 게 사실이고, 더 많은 지원해도 이게 과연 늘어날까, 이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도화의 전략은 전산실이 아니라 왼쪽은 전산실을 버리고 오른쪽 클라우드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 큰 그림입니다. 클라우드가 각각의 중소기업의 전산실 역할을 해서 중앙에서 고도화된 기술을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공장들은 데이터만 올려주면 데이터를 VPN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혹은 5G를 통해서 올려주면 클라우드, CSP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인데 클라우드 위에 저런 인프라스트럭처나 플랫폼, 기술 플랫폼이 있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위에 다양한 응용들이 이제 응용들을 공급해주는 공급사들이 그 위에 응용들을 만들어서 각각의 기업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구조. 그래야만 빠른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디지털 전환 기술들이 제조기업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그림처럼 이아스 파스라는 클라우드의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있는 다양한 기술 응용들, 제조기업에 필요한 응용들을 공급해주는 공급기업들이 저 사스라는 이름은 그런 응용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팔고 제조기업들은 그거를 구독하는 형태, 그래서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데이터의 표준화도 필요하고 통신의 표준화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도화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추진단의 현재 상황이고요. 이게 고도화가 되게 되면 결국 한 몇 년 뒤에는 전부 센트럴라이즈된 어떤 제조의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고 그걸 통해서 수만 개의 제조 기업들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직접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약하면 스마트 제조는 결국 데이터 기반으로 또 머신러닝 기반으로 바뀌어가는 어떤 트렌드 하에 있고 이게 결국 디지털 전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많은 돈과 비용과 인력과 조직을 투여해서 하고 있는데 전산실의 제약, 그러니까 전산실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캐파의 제약이나 기술 제약으로 혁신 속도가 어려운 게 또 현실인 거고 그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가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트렌드입니다. 이걸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또 예전의 패러다임으로 하면 그 효과가 또 덜한데 클라우드의 장점인 어떤 뉴트럴 존의 어떤 기술을 다 미리 준비시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플랫폼 접근이 좋다. 그래서 데이터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응용을 그 위에서 얹어서 빠르게 응용을 늘려가는 선진업체처럼 응용을 늘려가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활용할 때 이런 그림하에 마지막에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늘려가실 텐데 많은 기업들이 이제 처음부터 겁내는 건 바로 모든 걸 클라우드에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드린 커브입니다. 이거는 클라우드가 좋다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나면 처음으로 이제 프로젝트라고 써 있는데 간단한 이제 프루프 오브 컨셉 프로젝트 하나를 보통 하십니다. 그거는 클라우드가 제공해주는 제약 없이 확장되는 인프라나 기술들이 맞는지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밸류는 물론 크지 않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그걸 한번 하고 검증이 되고 나면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조금씩 옮겨야겠다라는 결심들을 하게 되시고 그럼 이제 기반 파운데이션을 구축하시는데 이때 조직적으로나 회사 로드맵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사에 있는 작은 시스템부터 이제 큰 시스템까지 더 마이그레이션을 하시고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클라우드상의 혁신 기술 위에 돌아가니까 마더나이제이션, 현대화라고 표현하는 다양한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컨티뉴어스하게 계속적인 혁신들이 또 일어나게 돼서 그래서 가치가 지수적으로 늘어나는 클라우드를 활용하면서 디지털 혁신의 어떤 가치가 늘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이런 커브에 따라서 작은 시작부터 시작해서 좀 더 늘려가시면 큰 실패 없이 또 빠르게 디지털 전환까지 성공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AWS 강명구 이그제큐티브 테크놀로지 파트너님의 스마트 제조 최신 트렌드와 클라우드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네, 클라우드가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이제 결국에는 중소기업들이 클라우드가 왜 좋고 클라우드를 사용해야겠다. 이런 인식이 이제 많이 퍼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클라우드가 예전부터 각광받고, 많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수준까지는 못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 좀 팁이라고 할까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그 중견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클라우드를 좀 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경우에 이제 과거부터 제조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제조업의 핵심은 보안인데 내 데이터들을 외부에 줄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는 제조업에 좀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몇 년 전까지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그거는 거의 깨져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다고 안전한 건 아니고 오히려 클라우드의 보안이 더 낫다 이런 것들은 검증들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보안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고객분들은 이제 많이 없어졌고 오히려 이제 디지털 전환 그래서 중소 중견 기업들도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질문들이 오는 걸 보면 이제 클라우드 활용에 대한 마음의 벽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많이들 두려워하시는 게 클라우드를 잘 모르니까 이 기술들이나 내가 이런 거 클라우드 기술은 굉장히 좀 하이엔드 기술이다 기존보다 다른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데 큰 틀의 고정관념을 깨실 게 오히려 중소 중견 기업에 적합한 게 클라우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술을 스스로 개발할 필요가 없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준 곳이라는 생각을 바꾸시면 오히려 마음 놓고 들어가서 거기서 쓰실 수 있을 텐데 예전 같은 경우면은 다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면 대기업 외에는 다른 중소중견이 이런 기술을 할 방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가 그런 첨단의 기술들을 계속 넣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돈 내고 쓰면서 빠르게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대기업이 만드는 것처럼 첨단의 AI나 이런 걸 써가지고 만드는 것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가치관을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클라우드에 대한 벽이 좀 허물어지고요. 그런 고객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저희 많은 파트너들이 있고 클라우드를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내부에 저희 도와주는 고객 지원 그룹들도 다 있으니까 그래서 겁내지 말고 연락하시고 그 필요한 것들만 얘기하시고 어떻게 그걸 쓸 수 있을지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클라우드는 중소 중견 기업의 더 안성맞춤인 기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강명구 이그제큐티브 파트너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